안녕하십니까, 셀코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탐나는 일상으로 여러분과 얘기할 텐데요. 암 환자의 선생님으로 통하는 김훈하 약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약사님은 저 암 환자들하고 상담 많이 해주시는데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하신다고요? 암 네. 걸린 적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는 7년 전에 네. 제가 유방암 2기로 진단을 받았고요. 어. 한 1년 반 정도 표준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까지 다. 항암 8번, 뭐 수술도 뭐 가슴 복원 수술이라고 성형 수술도 하고 방사도 한 28회 정도 받았습니다. 아유,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짧은 머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아. 이게 항암제, 세포독성 예. 항암제라는 게 모근을 되게 많이 손상시켜요. 그래서 이 상담이 더 와닿는 상담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전 다 제가- 공감하죠. 네. 제가 암으로서는 선배예요. 저는 이제 제 경험을 비춰서 네. 얘기하면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위를 저도 3분의 2를 절제했거든요. 계속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3번째 암책을 썼는데 네. 그 내용이 최애 음식을 먹으면서 네. 암을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이 있어요. 어. 근데 결국은 그렇지 않다. 아. 좋아하는 음식을 다 먹으면 암이 없어질 수가 없다. 그럼 안 되는구나.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몸이 토양이다. 음. 근데 거기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음. 싹이 나잖아요. 싹이 난 부분만 제거하신 거예요. 아. 그럼 현재 암에 씨앗이 있을까 없을까? 저는 이제 아직 7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씨앗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연기 1기인 환자분들은 조금 그 싹이 나는 게 지금 선생님처럼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관리를 안 하신 분들은 1년만 해도 다시 싹이 나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책을 쓰고 또 이런 유튜브에 출연하는 이유가 재발 전이를 막자. 그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식이요법이라고 생각해요. 약사님은 전에 들어보니까 아침에 라떼하고 빵 드시는 걸 좋아했다면서요? 저 완전 빵순이. 근데 지금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은 저는 아침은 무조건 7년 동안 야채 식단. 야채를 7가지. 사과, 당근, 토마토, 양배추, 브로콜리, 파프리카, 비트. 이 이걸 갈아서? 7가지를 살짝 쪄요, 저는. 네, 살짝 쪄서 네. 다 갈아서 네. 약간 주스처럼 마시는 게 아니라 죽처럼 저는 떠서 먹어요. 그래서 꼭꼭 씹어서 그러니까 식이섬유를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마시는 게 아니고 네, 쭉쭉 이렇게 마시는 저작 운동을 한다 이거죠? 네, 즙을 이용하지 않고 야채에 있는 식이섬유를 다 이용해서 먹는 거예요. 이 우리 몸의 면역력의 기본은 장이거든요. 장 점막에서 80%가 자, 암이 딱 나타났다 우리 몸에. 그러면 5분 내에 암을 죽이는 게 NK 세포라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런데 면역 세포가 만들어지는 80%가 이제 장점막이에요. 근데 암 환자의 장에는 아주 악성 유해균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한번 그런 악성 혐기성균, 곰팡이균이 일단 자리를 잡으면 늘어나느냐 줄어나느냐 줄어드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식이섬유를 왜 드셔야 되냐면 유익균이 많아야 돼요.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한 15%. 이게 가장 이상적인데 유익균의 먹이가 식이섬유예요. 그러니까 즙을 먹는 것보다는 야채를 다 갈아서 식이섬유를 다 섭취하는 것이 좋죠. 요즘에 그래서 아침에 건강식으로 채소 과일 주스 같은 거 드시는 네, 분들 많이 많은데 드시죠. 네. 집에서 이렇게 해 먹으려면 번거롭고 네. 그래서 사 먹으려고 하는데 네. 그럴 때 좀 이렇게 고민이 되거든요. 어떻게 선별해요? 그 시중에 파는 모든 주스를 제가 다 사 먹어봤어요. 네, 다 사 먹어봤는데 그리고 뒤에 있는 표기를 보잖아요. 굉장히 자 사과 요즘 ABC, 네. CCA 이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당근도 있고 사과도 있고 양배추도 있는데 어떤 제품을 봤더니 양배추는 국산인데 당근과 사과가 유기농 농축액 그것도 그때 뭐, 액상을 갖다가 넣은 거고. 네, 농축액인데 그게 외국 거예요. 아니 사과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굳이
농축액을 썼다는 건 조금 저가를 썼다는 것이고 자, 농축한 거는 그냥 사과를 갈아 넣은 거랑 너무 틀리죠. 그런 것들은 일단 저는 그런 당분류, 인공당을 안 먹은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딱 먹으면 입에서부터 약간 좀 약간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하게 일어요. 그래서 ABC 주스를 많이 드시는데 다 제가 봤을 때는 알룰로스라든지 인공 과당과 감미료를 많이 넣었더라고요. 선생님은 아침에 이렇게 과일 드시고 점심에는 뭐 드세요? 저는 이제 아침에는 무조건 1번 야채. 달걀, 네, 달걀, 달걀. 삶은 달걀 먹고 야채 먹고 단호박이나 고구마 이렇게 해서 아침 마무리하고 점심하고 저녁은 한식으로. 그런데 저는 이제 금지 식품이 있어요. 암 환자들이 씨앗이 싹트지 않게 하는 그 몸의 환경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은 산성이다. 이러면 암이 자라요. 우리 몸을 산성으로 만드는 그런 음식을 제한해야 되죠. 그것 중에 첫 번째는 고기. 고기를 안 먹는다고요? 네, 전 고기를 안 먹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네. 선생님은 다 먹으라고 하는데 왜 김약사는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래서 저는 얘기하죠.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해 주시고 항암해 주시고 방사해 주시고 이런 스케줄을 표준 치료를 하시는 분이고 영양학이나 식이에 대한 거는 공부를 안 하시고 그걸 가이드할 시간도 선생님들은 없으세요. 저는 이제 저 자체가 지금 새로워졌잖아요, 몸이. 그래서 오늘 작가님한테 저희 옛날 사진을 이제 드렸는데 다들 환자들이 보면 헉 놀라세요. 지금보다 한 10kg 더 비만에 있고 만성 피로에 쩔어 있고 굉장히 까칠했죠. 일단 저는 유방암 환자라 여성 호르몬을 말리는 항암제를 썼어요. 그럼 저의 호르몬 수치는 거의 7, 80대 할머니 수치. 그런데 저 할머니처럼 보이진 않죠. 전혀. 예, 피부도 더 예, 탱탱하고 저는 광이 나요, 아침에. 원래 좋지 않았어요. 저는 염증성 피부. 그래요? 네. 뭐 많이 나고? 네, 뭐만 먹으면 다 나고. 제가 항암할 때 선생님이 고기 먹으라 해서 스테이크 구워 먹고 소고기 먹고 단백질을 위해서 우유를 유제품. 예, 유제품인데 그거를 물론 유기농으로 좋은 제품, 좋은 한우를 먹었는데 저한테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방구가 너무 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백질을 우리 장에서 분해하고 소화할 때는 좀 가스가 유해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만큼 몸에 부담이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난 환자들은 고기를 먹는 순간 너무나 급속히 전이가 일어나요. 사기인 경우. 그래요. 네. 뭐 1, 2기는 지금 한두 번 먹는다고 몇 번 먹는다고 막 확 암이 왜냐 근본적으로 크기를 다 수술을 절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씨앗 정도만 남아 있는 거고 제가 만나는 환자는 4기 환자인데 수술이 불가하잖아요. 4기는 수술을 하는 순간 더 급속히 전이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4기인 경우는 좀 육류를 정말 제한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또 제가 육류라고 하니까 보통 소고기, 돼지고기만 생각하세요. 닭고기, 닭백숙, 또 오리고기, 오리고기 기름은 좋다고 막 그런 이제 속설이 있고, 그 다음에 염소고기 되게 많이 드세요. 염소즙 이런 거를 많이 드시면 정말 전이가 잘 일어나요. 네, 정말로. 요즘에 흑염소즙 네, 많이 흑염소즙 많이 드시는데 이제 최근에 한 식도암 환자였어요. 제가 한 달 10일 정도 저희 요법을 하고 수술을 하셨는데 암세포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수술을 하면 조직검사에서 암세포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수술이 잘 됐어요. 그러나 식도를 전절제를 하게 되면 이게 스푼으로 먹는 게 아니라 티스푼으로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살이 빠지잖아요. 바로 기운이 없으니까 한약에다가 흑염소로 가서 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선생님 정말 흑염소만은 안 됩니다 라고 분명히 가이드를 드렸는데 드셨어요. 너무 궁금했는데 6개월 동안 소식이 없으셔서 어떠세요? 그랬더니 골반에 15cm 전이가 일어났고 쇄골에 다 전이가 일어났어요. 수술했을 당시에는 식도에 암이 없었어요. 인프절에 단 40개 절제했는데 2개만 세포가 나왔는데도 단 몇 개월에 2개월째 여기 골반이 아팠다는 건 이미 뼈전이가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 특히 수술 후에 여러분들이 너무 고지방식을 하게 되면
암이 급속히 전이가 일어나요. 이거는 저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국립암센터의 김수열 교수님께서 논문을 내신 거예요. 킹 이펙트라고. 암도 영향을 흡수하는 건가요? 탄수암, 예전에는 탄수화물, 포도당 이런 것이 암의 먹이다라고 정도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저희 나라 우리 김수열 교수님 팀이 밝혀내신 거예요. 그래서 피해야 될 음식 중에 첫 번째가 육류, 유제품, 네. 또 있습니까? 밀가루, 밀가루. 그래서 설탕, 빵을 끊으셨군요. 네. 그다음에 식용유. 식용유는 계란 프라이 같은 거 하고 이럴 때 네, 많이 쓰죠. 네. 그런데 그럼 뭘로 대체해야 돼요? 정상인은 괜찮아요. 정상인은 괜찮은데 일단 씨앗이 있는 분, 어떤 씨앗? 암의 씨앗이 있는 분은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기름을 아까 전이를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식용유를 볶잖아요. 열을 가하는 순간 이 기름은 영양소적 가치는 없다. 산화 산패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생들기름, 그다음 뭐 올리브유, 그러니까 샐러드유처럼 쓰는 거죠. 정상인은 괜찮습니다. 사기 환자일 때, 아니면 재발의 위험이 있는 분, 병원 치료만 받는 것보다도 플러스 이렇게 철저히 시기를 제한하시면 굉장히 건강해지십니다. 그럼 단백질은 그러면 콩 가지고 섭취해요? 어떻게? 단백질 달걀을 저는 강력 삶은 추천. 달걀? 네, 삶은 달걀 하나나 2개. 저는 생선류, 해산물은 다 드셔라.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해산물에는 이런 포화지방산이 없잖아요. 고기 속에 있는 기름이 없죠. 그리고 해산물에 있는 기름은 좋은 기름이에요. 고등어에 있는 기름, 이런 거는 오메가3 기름이니까 좋은 그럼 다 거죠. 쪄먹어야 되겠네. 저는 찌거나 조리거나 네, 에어프라이기 이용해서 생선 자체의 기름으로 그다음 콩을 저는 중요시하죠. 그래 콩이 이제 두부만다. 네네네. 두유기를 저희 환자들은 다 집에서 그러니까 밖에 있는 두유기를 사 먹는 거 말고 거기는 뭔가 첨가제 보존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리태 콩을 삶지 않아도 돼요. 두유기에 딱 넣으면 20-30분 내에 두유가 만들어져요. 특히 여성분들,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집에 보이면 먹으니까 네. 이거 하기 전에 냉장고 한번 털어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완전히 털죠. 제가 유방 걸렸을 때 이제 한 항암을 3번 하니까 이렇게 저는 만져졌거든요. 하나도 줄지를 않는 거예요. 3개월에 한번 찍어보는데 이런 식으로는 내가 나을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일단 여성 호르몬 과다로 온 거예요. 유방암이. 그래서 정말 저희 남편이 이걸 다 버리게 다 돈이잖아요. 사실 인스턴트 음식이 냉동실에 꽉 채워져 있고 그렇게 플라스틱을 제가 통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뭐 마트를 간다. 저는 야채밖에 안, 야채, 과일, 곡류, 생선 이렇게 사요. 그러니까 저기 인스턴트 파는 뭐 과자 팔고 뭐 이런 그쪽은 아예 돌아보지도 않죠, 제가. 투병 환자들 또는 암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네. 예비, 그러니까 환자가 될 수도 있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칙 이런 건 꼭 지켜서 좀 하세요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일단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시기의 변화를 주라. 시기업해라. 네, 요즘 유방암이 솔직히 정말 급증하고 있거든요. 원래 암은 좀 노인이 돼서 노화로 인한 DNA 변이로 온다고 봤었는데 이제는 40, 50대, 요즘 30대도 많아요. 그러니까 유방암 이렇게 환자들이 많은 이유는 일단 서구화된 식사를 너무 많이 한 결과가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바라봐요. 저도 커피 마시고 싶으면 워낙 중독이었기 때문에 라떼를 하루에 2잔 이렇게 마셨기 때문에 한동안은 끊었는데 요즘 몸이 좋아지니까 다시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좀 바꿔서 우유를 딴 걸로 두유나 이런 오트로 바꿔서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좀 생각하고 말하는 거를 좀 바꿔야 된다. 스트레스를 좀 제거해라. 네. 저는 조금 까칠했거든요. 왜냐하면 몸이 이게 암이 1-2년에 온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된 거예요. 사실 한 암에 씨앗이 있다고 해서 2cm, 2.9까지 제가 있었는데 그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 기간 동안 서서히 몸이 나빠지고 있는데 그걸 저는 굉장한 피로감으로 왔거든요. 피로하니까
짜증이 많았죠. 제가 이제 정상인의 삶을 한 25년 만에 요즘 맛보고 있는데 아무리 그 전날 피곤했어도 사실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더라고요. 엄청 피곤했는데 지금은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살려고 다 바꾸자. 이제 식단도 바꿨고 말하는 것도 엄청 제가 부정적인 말을 좀 많이 했죠. 최대한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게 나의 몸에 나쁜 호르몬을 내주지 않는다. 그 두 가지만 바꿔도 네, 엄청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식이요법하고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스트레스 이게 네. 가장 나쁜 것이다. 네, 네. 다음 시간에도 김은하 약사님하고 이런 얘기 위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40, 50대 환자분들이 또 많아요? 너무 많죠. 네. 20, 30대도 있어요? 20, 30대도 많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데 너무 안타깝죠. 네. 이렇게 암 환자가 젊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20대만 해도 사실 집밥 위주로 먹었지. 그러니까 집에서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배달 음식을 먹지는 않았잖아요. 그다음 외식, 치맥 문화, 그러니까 식습관이 많이 무너진 거죠. 옛날보다. 그러니까 그 간편식을 이용하는 순간, 우리 어린 아이들도 우리 때는 도시락을 싸갔잖아요. 근데 애들이 다 학원 가고 끝나고 그러면 다 편의점 가서 편의점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 환경들이 쌓여져서 이게 누적된 거죠. 10년, 20년 누적돼서 원래 누적돼서 70대, 80대에 암이 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빨라진 거죠. 그 앞 시간에 암 극복을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걸 얘기해 주셨어요. 네. 식이요법 얘기하고 네,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네. 내 스스로가 절제하는 네, 이런 거였는데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암하고 관련이 있긴 있는 거죠. 너무 크죠. 네. 식이를 잘 하셨는데도 네.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극심한 스트레스, 뭐 본인의 무슨 가정사라든지 뭐 이런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으면 일단 잠을 못 자잖아요. 예, 수면이 무너지면서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암이 급격히 자라는 또 환경이 되는 거예요. 네. 하여간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하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시고 이제 암 환자들이 수술한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고 네. 아니면 수술하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 이겨내는 분들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잘 이겨내는 분들은 유연성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를 해주면 그 가이드대로 좀 따르시고 저의 말을 제일 잘 듣는 분들이 7, 80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7, 80대는 제가 이거는 제안을 해주세요. 이 시기를 꼭 지키셔야 돼요. 그럼 정말 지키세요. 근데 제일 말 안 듣는 그룹은 3, 40대. 그렇지 40대가 말 안 들으세요. 네. 좀 먹으면 어때? 이런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한 6개월 또 이렇게 연락을 끊으시고 돌아오시면 재발이 또 되어 있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조금 갖춰야 돼요. 그래서 책도 읽으시고 또 이 채널에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유명한 의사 선생님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시는 걸 좀 잘 따라라. 그리고 굉장히 또 슬퍼하고 굉장히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멘탈을 키워야 돼요. 그 자체가 스트레스니까. 네. 막 무서워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막 이러는 분들은 되게 좀 안타깝긴 한데 조금 더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저는 애가 셋이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되면 우리 집안 좀 약간 흔들리는 우리 애들하고 같이 애들 공부도 시켜야 돼. 그러니까 강한 엄마의 모성애로 제가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또 항암 치료 기간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니까 네. 주변의 가족분들 도움도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진짜 가족, 그러니까 뭐 우리가 평상시에 막 동생들 또 이렇게 잘 뭐 올케, 신우 막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제가 아팠을 때 와 진짜 동생들 물론 부모님은 당연하고 뭐 반찬 보내주고 또 병원에 저는 잊지 못하는 게 제가 처음 머리를 삭발한 시기가 있어요. 그때 어떤 분들은 그거를 아까워가지고 너무 무섭고 어떻게 머리를 미냐 이것 때문에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엄마 아빠 남동생이 동행을 해줬어요. 항암하고
바로 다음 날 그때가 제일 그래도 컨디션이 좋다. 앞으로 6개월을 항암하는데 첫 번째 항암이 체력이 좋으니까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남동생이 딱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요? 되게 비싼 임모로 하는 어. 맞춤형 어. 네, 맞춤형 가발을 맞췄어요. 근데 그때 너무 고마웠죠. 야, 네. 그 남동생 업어주셔야 돼요. 네, 그러게요. 그게 가족 간에 굉장히 더 끈끈해졌어요. 저희는 역시 피로 가네. 예? 저희 수술했을 때 네. 2주 동안 입원해 있어요. 그러면 왼쪽을 절제를 하잖아요. 그럼 팔을 못 올려요. 팔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저희 남편이 이제 옆에 조그만 침대. 네, 침대 예? 놓고 거기에 보호자 자면서 침대. 저는 또 식이요법을 해야 되니까 병원밥 안 먹고 그 야채식을 해야 되니까 시장에 가서 야채 사와서 맨날 씻고 잘라서 주고 병원밥 본인이 먹고. 아유, 고맙네요. 네, 저희 부모님은 이제 잡곡밥을 해다 주시고 달걀, 고구마 막 삶아다 주시고 반찬 저는 그거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그래서 2주 동안 남편이 그거를 했어요. 여보 나 일으켜줘. 그러면 이제 또 일으켜주고 화장실 그럼 화장실 2주 동안 아이고, 저 간병인 안 쓰고 그래서 저희 여동생이 와 나는 우리 남편 일을 못 해줄 거야. 그래서 정말 가족의 도움이 컸네요. 네, 형부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20 몇 년 동안 쌓였던 당신이 깎아 먹었던 그 서운했던 거를 내가 2주에 탕감을 해주겠다. 다 없애주겠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2주 딱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 네, 잘했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가족이나 부인이나 남편이 아프다면 지금 열심히 하세요. 맞아요.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돼요. 네. 그 결정적 순간을 놓치면 평생 두고두고 네. 죽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구나. 네. 이걸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막 약국에서 일하는데 약사님 왜 자꾸 한숨을 쉬세요? 저는 몰라요. 이렇게 깊은 한숨을 쉬는 이유는 이제 몸이 망가져 있다는 징조죠. 왜냐하면 이제 세포 내로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세포막이 망가져 있으면 산소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호흡이 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한숨을 쉬는지,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났는데 뭐 하루는 피곤할 수 있어요. 일주일 지나도 이 만성 피로 상태,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밥 숟갈 들 힘이 없다. 이거는 지금 스트레스를 넘어서 좀 약간 몸에 그 신호가 엄청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피곤한데 잠은 안 와. 그래가지고 밤에 잘 때 계속 이렇게 불 꺼놓고 핸드폰으로 쇼츠만 계속 보는 거. 약간 그것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어떤 데가 아픈 것, 어깨가 결린다든지. 저는 한 20년이 결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어깨가 걸리는데 지금은 저는 건강해지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머리가 아프거나 머리가 맑지 않은 상태도 일단 산소가 안 가고 몸의 스트레스 상태다. 산소를 세포 내 공급하려면 야채 드시고 또 강조하지만 식용유 제한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내 몸에 스트레스 신호가 왔다. 네. 이거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또 얘기하는 게 식이를 바꾸셔야 된다. 기름진 식사를 조금 자제를 하시고 야채의 양을 조금만 늘려보시면 훨씬 몸이 가벼워져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네. 스트레스 상태에서 그 아주 격한 운동을 해라. 또 어떤 분들은 명상을 해라요. 너무 좋죠. 근데 그 명상 사람에 좋죠. 따라 조금 저는 명상하면 졸려요. 사람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죠. 저는 저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적당한 운동 아니면 운동이 아예 이렇게 너무 극도의 피곤하신 분들은 힘든 분들이 있죠. 네, 걷기도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산책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는 걷는 게 못 해가지고 걸을 줄을 몰라서 삼보 승차 아시죠? 예. 삼보하고 승차하던 그런 습관이었기 때문에 격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그건 아마 지금 같이 보고 계신 분들은 그거는 판단해서 네, 내 몸의 네, 컨디션을 판단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내 몸에 그 암세포가 있는지 당장 검사를 해봐야 된다 싶은 내 몸의 신호도 있습니까? 있죠. 일단 몸에 뭔가 이렇게 결절이나 덩어리가 만져지면 바로 병원 가셔야 돼요. 저는 그러니까 그 7년 전에 겨울에 만져졌어요. 가슴이 좀 커지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딱딱한 게 있는데 이게 설마 내가 암이겠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자신감? 그런데 그 3개월 사이에 확 더 커진 거죠. 네, 무조건 가셔야 되고 또 통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폐암 환자가 오셨는데 지금 현재 CT로는 깨끗한데 약간 혈액 검사에서는 종양 표지자가 올라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CT는 7월에 찍었는데 깨끗한데 본인은 여기 가슴이 약간 타박상에 입은 통증. 저희 아버지도 머리 뒤가 뼈드락지였어요. 그래서 피부과를 다니셨는데 한 달 만에 얼마나 되냐면 이만해진 거예요. 무조건 한 달 지난 다음에 병원에서 큰 병원 가십시오 했더니 그게 폐암이었던 거예요. 원발이. 그런 거. 그리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말도 안 되게 체중이 감소가 돼요. 자, 1kg 저 빼려면 정말 안 빠지잖아요. 갑자기 5kg가 빠져요. 체중이 감소된다. 그거는 정상세포에 영향이 안 가는 상태. 그러니까 벌써 기수가 높아요. 4기, 3기는 체중 감소가 무조건 3kg 이상 있어요. 근데 유방암은 체중이 감소되지 않고 갑자기 1년에 10kg가 쪘다. 암이 잘 자라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지방이 확 느는 환경. 특히 유방암 환자들이 최근에 살이 쪘어요. 10kg. 저도 엄청 비만인 상태로. 반대로 가네요. 네, 반대로. 체중이 너무 급격히 찌는 분도 암이 올 수 있고 그다음에 급격히 감소되시는 분은 좀 기수가 높을 수 있다. 그다음 피로감, 어지러움. 저는 물 먹으러 아침에 일어났다가 정수기 앞에 섰다가 쓰러졌어요. 그게 암이 있을 때. 그리고 허리가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갑자기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고. 암이 있으니까 몸에 신호가 나타나는 거예요. 암이 자라면서 가져가는 영양소가 막 급속히 빼앗기는 거죠. 산소랑 혈액, 영양소를 빼앗기니까 갑자기 어지럽고 소화도 안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출혈. 코에서 코피가 난다든지 뭐 여성분들은 생식기 출혈이 난다든지 또 방광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방광하면 혈뇨가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그다음에 대장의 출혈도 있습니다. 대변에 약간의 출혈이 보이면 무조건 병원을 가셔야 된다. 이런 의심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면 네. 무슨 검사부터 받는 겁니까? 일단 혈액 검사 하시고 뭐 가슴 부위면 초음파, 유방 초음파. 뭐 가슴은 뭐 CT부터 뭐 엑스레이, 그다음에 위내시경, 장내시경 다 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우리나라는 건강검진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기본만 하지 말고 더 추가하셔요. 뭐 복부 초음파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 혈액 검사도 기본만 하지 마시고 종양 표지자라는 게 있어요. 뭐 CEA를 검사하면 대장암, 뭐 폐암도 검출될 수 있고, 뭐 CA19-9는 췌장암, 뭐 위암도 체크할 수 있고 이런 그 혈액만 한 번 뽑으면 그걸 다 넣어주세요 하면은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표지자를 한 4-5개를 다 넣는 거죠. 다 넣어요.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PSA 그거만 수치만 딱 보면 암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거 아까 pH 검사도 같이 해달라고. 너무 그렇게 하면 너무 완벽하죠. 그런데 혈액에서 암이 나오면 그거는 몇 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양 표지자에서 이게 하이 높은 게 뜨면 사기죠. 1, 2, 3기는 그거로는 안 떠요. 뭔가 더 구체적인 검사를 해야 뜨는 거고 증상이 없어도 표지자가 높으면 4기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1기, 1기여도 지금 저한테 후두암 환자 왔었거든요. 1년 전에 1기였어요. 그냥 부분 절제한 거예요. 후두 살렸고 딱 1년 만에 재발한 거예요. 그래서 후두를 절제한 거예요. 그럼 여기 구멍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드셨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수술 다 끝나고 너무 수술 잘 됐고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수술은 정말 세계 최고죠. 손재주들이 좋아. 네, 너무 깨끗하게 수술 잘 됐죠.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술은 잘 될 수 있어요. 암의 씨앗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냥 잘 드세요. 그렇게 선생님 한마디에 모든 걸 다 드시면서 그분은 매일 제가 먹지 말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다 플러스 과자를 매일 드신 거예요. 네, 과자는 기름이 튀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상인이면 그래도 그게 천천히 오지만 일단 1기여도 수술하셨던 분은
지금 저한테 3개월에도 오시고 그래요. 1기인데 재발이 돼서 4기로 오세요. 아이고, 뭐 걱정스러운 얘기도 있고, 근데 우리 몸 건강하자고 한 얘기니까요. 네, 오늘 그 암에 대한 얘기를 그 2번의 시간에 걸쳐서 나눠봤습니다.